여러분의 인생과 꿈을 두 아이의 아빠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이번에 올렸었던 영상에 이게 버전 2예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무슨 영상인지 보셨던 분들이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실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의 문제이지 내가 뭘 안다고 저기에 나서서 얘기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왔는데 어깨에 전문가가 붙었대.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재능 있는 아이돌이 영상을 찍었어. 찍을 수 있어요. 왜 찍을 수 없겠어? 찍을 수 있지. 찍을 수 있어요. 그걸 자신의 힘들로 자신의 형태로 진솔하게 했으면 문제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뛰어들 이유도 없어요. 여기 대중이 물론 일반 상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화나는 건 내 그 감정 이해하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양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이돌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지들이 한 게 아니야. 전문가들이 붙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확산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15개 영상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것만 15개 사이트라고. 이 짓을 하는데 업계의 관련자야. 업계인. 저 업계에 있는 사람이 쟤들이 힘들까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업계라는 건 뭐예요? 자본과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제가 아이들을 도왔대. 도울 수 있어. 그래, 오케이. 나도 도울 것 같아. 저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차 도울 수 있다 쳐. 돕기도 힘든 게 사실인데 도왔는데 바이럴이 이렇게 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욕이 잔뜩 들어가는데 내가 나서야지. 어른으로서 이걸 막아줘야지. 우리가 올렸다. 우리가 책임질게. 미안하다. 저 아이들은 진심이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의 진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른들이 나와서 그 짓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 경제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이니까 쟤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래.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바이럴을 일으켰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값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업계에 힘이면. 이렇게 되면 아이돌의 상품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럼 내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바이럴이 이미 되기 시작하고 있고 애들한테 욕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걸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나서서 막아줘야지. 누가 지금 나서 막아주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막아줘. 애들만 멍이를 막고 있죠. 이 유진스의 상품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진스 팬을 제외하고 유진스 팬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걸요. 이 지금 상품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건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민희진 대 하이브 5년 약적 배임 놓고 옥신강식. 2024년 5월 17일 날 작성된 서울신문의 기사 제목 타이틀입니다. 세종로의 아침 하이브와 배임죄. 2024년 6월 25일 서울신문의 타이틀입니다. 광시역 대 민희진 2차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줄소송 난선 까닭은. 2024년 7월 17일 서울신문의 타이틀입니다. 민희진 주주간 계약 여전히 유효 일방적 해지 아무 효력 없어. 2024년 8월 29일 서울신문의 타이틀입니다. 계약 1박 해지 플러스 대표 해임 하이브 앤 어더 2개월짜리 계약서 제시. 2024년 8월 30일 서울신문 타이틀입니다. 어떤 분이 쓰셨던 기사일까요? 저는 그냥 타이틀만 읽어드렸어요. 전 내용까지는 다 봤지만 저분은 항공, 조선 기사를 보니까 뭐 검색되는 게 한 4,000개 되던데? 서울신문 가서 기사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업부 차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한 뭐 70개인가 100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세보다가 지쳐서 갖고 나 안 했거든. 그 내용을 썼는데 딱 이 5개 저 SM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네이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카카오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항공, 조선 쭉 기사를 썼던 사람이 이 5개의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여러분의 상식, 저의 상식, 기자, 업계의 상식. 이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돌덩이 맞고 있는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버전 2예요. 버전 2.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방송을 어떤 방송을 올렸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한 3분 50초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저는 이 사건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는 삼국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 저기에다 앞뒤에 제 인식표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걸 요 상태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앞전 방송이 34분인가 나왔죠? 지난주에 했던 방송의 편집본 34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봤겠죠. 제가 전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 새끼가 나빠요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이걸 제가 던지는 사람이면 메시지 상관없어 나 인기 좀 끌어야지
라고 하는 욕심이었다면 이 3분 50초 되는 이 분량의 얘기를 제 채널에 올리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34분 되는 긴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이번에 전홍진 대표님 응원 메시지 올라간 거 보죠.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게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저런 메시지를 안 낼까? 저렇게 짧게 삼국지는 쇼츠 1분짜리 쇼츠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금 이 유진스 사태 들어오기 전에 제가 평균 2개가 올라갔어요, 하루에. 근데 왜 저런 짧은 메시지를 여기서는 안 낼까? 이게 제가 지켜야 되는 룰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유진스 관련해서 라이브만 4번 했고 라이브 하나 지웠고 편집 영상이 3번 나갔어요. 그때 유진스 애들 나와서 걔네들이 자기들이 찍었다고, 저는 앞만 봐도 그건 어른들이 찍어준 건데 그렇게 해서 바이럴 되고 있는 그 영상의 썸네일을 제가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 제가 타이핑을 해서 지금 이 방송도 썸네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타이틀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편집본으로 나가는 건 이게 바이럴 업체 섭외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안씨 그 썸네일을 쓰고 있죠. 바이럴을 일으키는가가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겠다,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저 스스로에게 룰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는 마케팅의 방법들을 정말 많이 알아요. 어떤 것이 사람들한테 먹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했던 사람이고, 저는 3분이든 4분이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34분, 33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죠. 그 이유는 제가 싫어서 내보내는 메시지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아니라 작가로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유진스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도왔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썸네일을 쓰면 사람들이 더 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적자들의 이 방송 앞전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도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뭔가 나는 중도잖아 하고 듣는 대중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싸우는 이유가 그거죠. 마케팅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걸 내가 어느 순간 봤어. 어른들이 도왔대. 어른들이 도왔는데 애들이 욕먹고 있어. 이 타이밍에 어른이라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는 어른들이 도와야 될 사안이 아닌데 왜 니들 도와갖고 애들이 욕 더 먹게 만들고 있어?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오늘 내용이 그거죠. 도대체 왜 미니진씨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진스 팬이라고 자꾸 하고 다닐까?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잖아. 전문가들이 자기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거, 이 세련된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세련된 걸로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 지금 유진스가 여기 있어. 얘네는 아이돌이야. 우리가 아이돌한테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아이돌한테. 그죠? 여기 미니진씨, 그러니까 미니진씨 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분노하는 대중이 있어. 분노하는 대중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미니진씨를 추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하이브의 세뇌를 받았거나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죠? 알았어. 미니진씨 팬으로서 이 얘기하는 거 알았어. 오케이, 인정.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야? 상식적이지 않다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 어느 타이밍에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상식적이지 않다.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이 사회에서 벌어지냐? 이것 때문에 화나고 있잖아. 상식을 얘기하는데 유진스는 여기서 유진스의 위치라는 거. 여기서 유진스의 위치. 미니진씨 팬은 하이브를 걸고 들어가. 저기는 나쁜 회사, 여긴 나쁜 회사야. 여기서 어른들이 왜 이 지식을 자꾸 하냐? 하이브 나쁜 회사. 유진스가 활동을 해야 돼. 지금 어떤 메시지가 지금 유진스한테 자꾸 씌워져요. 자,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현장에 지금 이제 사업망하고 이제 작가로서 사업망하고 이제 이 생활 한 10년 넘게 하면서 현장직 기술자로 있는데, 이 현장직 기술자라는 게 객지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객지에 나가게 되면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자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해요. 그러면 객지 사람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고 거기 가서 왕따를 받거나 한마디로 나쁜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의하는 경우를 생겨요. 아주 큰 현장에 재작년에 있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빡돌았던 거야. 너무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자기 사람 챙기기를 하니까 이건 뭐 객지 사람들 다 바보냐, 니네들은 우리 지역 와갖고 일 안 하냐 이러면서 제가 정말 빡돌아갖고 지금 나오는 이 워딩이죠. 직장 내 괴롭힘을 가지고 한 13장 정도의 노동부에다 직수할 수 있는 내용의 걸 쳤어요. 이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을 제가 만들었냐면, 그냥 현장이 아니야. 10중팔의 공사가 들어가는 현장에 소장이
저랑 1시간 반을 면담을 했어요. 여기서 화 좀 풀어주면 안 되냐고. 이거 들어가면 우리 공사 중지된다고. 안전점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 만들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거 안 한다 그랬어. 반장 무조건 사과하라 그랬어. 내 반장 무조건 사과 안 하면 나는 이거 팔 거다고. 이틀 밤을 새면서 그거 했거든. 그 내용이 제가 이 앞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그거 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그게 어셈블리 다이어리라고 제가 현장생활 10년의 기록이라고 정리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노동부에 제소를 하려다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30명이 이 현장이 스톱이 되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우리 기술자들은 다 친하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최종으로 소장이랑 현장 그 큰 현장의 소장이랑 몇 조짜리 공사의 현장 소장이랑 1시간 반을 면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가 오면서 그냥 나만 그냥 피해를 입자 하고 그냥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뉴진스 멤버가 저 환노위에 가갖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걸 떠들어주면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레벨이 있어. 직장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다 보시는 분들 다 직장인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뉴진스가 제기하는 그 문제가 제기돼서 이 국감에서 노동 그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뤄. 근데 그 기준이 현저하게 낮은 거야. 직장 내 문제에서. 저는 제 생활이 걸려 있었던 문제고 그게 우리 쪽에는 어깨에 관원처럼 있는 거라서 그거 가지고 싸우면 캐파가 되게 높은 사안이었어.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 환노위에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얼결에 와 이제 우리 사회에 저 직장 내 문제가 직장 내지 왕따의 문제가 저게 저 정도까진 기준이 완화가 되겠구나. 저게 이 캐파가 내려가겠구나. 얼마나 좋겠어. 저는 이거 환영, 대환영, 진짜 대환영. 얼마나 좋아. 이거를 통해서 사회가 이만큼 변해가는 건데 그잖아. 그것도 세계적인 아이돌이야. 그 아이돌이 자기 이미지 망가지면서 깎여가면서 그 짓을 해줘. 와 대단하게 환영할 만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거 가지고 진짜 그때 한 3개월 동안을 제가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열 몇 페이지짜리 서류 만들어 놓고 안 다녀본 데가 없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동부에 제소만 못했던 거지.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보기엔 저 문제를 그렇게 다뤄주면 저는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진짜 그 변화를 정말로 촉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선 이거 되게 고마운 거야. 뉴진스가 자기 이미지 다 깎아가면서 그걸 해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이거 저는 환영할 만한 일. 진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 이걸 어떤 분이 이 앞전 영상에서 팬으로서 이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각자 판단의 자유이고 그 판단에 최선을 다하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뉴진스 멤버와 그 부모님들 선택을 존중하는 것. 팬이라면 적어도 그 아티스트가 원하고 말하는 바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팬이라고 아티스트 의사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만이고 스토커라고 생각함. 적어도 그 판단이 상대에 비해 틀리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에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예, 그 덕분에 뉴진스는 아마도 이미지 회복에 몇 년은 걸릴 것이고 활동 자체를 최소한 올 하반기 늦으면 몇 년은 활동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받았던 그 영상에서 어깨어른은 영상 저작을 해줬고 저는 의심했지만 팬들은 스스로 그걸 적극 바이럴했다고 하더군요. 또 저는 의심하지만 팬이라고 말했던 친구는 그렇게 제작한 영상에 또 바이럴로 보이는 행위를 해서 저 같은 이가 이렇게 몇 편의 영상을 더 만들어가고 하고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반감이라고 합니다. 그 반감을 팬으로서 아이돌이 원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또 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50억을 반내만에 하는 아이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채집, 시급 등으로 싸워야 할 저 노동이라는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하게 생겼네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직장 내 왕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이미지를 깎여가며 아이돌이 나와주면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중도 그럴까요? 그 호폭풍의 반감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팬들이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채널에 제 팬님은 저의 건방짐을 찾게 해주셔서 지난 일주일 넘게 제가 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죠.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채널의 팬과 저 거대 아이돌의 팬 중 누가 팬으로서 순수한 순기능을 하고 있어 보이나요? 아이돌이 그 영상 어른들이 찍어줘서 바이럴을 일으켰던 그 영상에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캐비넷이었잖아. 캐비넷. 그걸 팬들이 뭐라 그랬어요? 팬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 캐비넷 속에 아이돌인데 1년 정도 보관되면 아이돌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잖아. 근데 미니진 씨가 싸움에서 이기겠대. 가처분이 시작되면 최소한 몇 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이후에 이어지면 최대한 몇 년이라고. 캐비넷에 1년 들어간다. 저 하이브에서 그럴지도 모른다. 하이브가 주길 회사라. 그걸 했어. 근데 지금 뉴진스의 팬이 순수하게 미니진 씨를 도우면서 캐비넷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에서 최소 몇 개월? 최대 몇 년의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어가는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요즘에 걔가 계속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을 달아주고 있죠. 그냥 민희진 씨 팬이라고 하시라고. 그럼 내가 이해하겠다고. 근데 다 유진스 팬이래. 유진스가 활동을 못해도 유진스 팬이래. 저 지금 국감에 나가는 그게 지금 당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노동의 현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최저 시급이 걸려있는 문제고 누군가는 정말 힘들었던 어떤 일들을 겪어가는 저 노동의 현장에 일어나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몇 억을 받는 아이돌이 딱 나왔어.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하냐 틀리는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그건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이 옳은가 틀리는가가 아니란 말이지. 사람들은 워딩을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워딩을 보니까 저는 34분의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제가 편집 아까 전에 했던 편집 3, 4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올리면 더 많이 사람들이 보겠지.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겠지. 사람들은 워딩만 보니까. 저렇게 34분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려도 워딩만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걸 3, 4분 이것만 봐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워딩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지. 근데 저 아이돌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 그 아이돌이 힘드냐 안 힘드냐는 사람들이 안 봐요. 실제로 그 워딩을 본다고. 거기에 어떤 팩트가 걸려있느냐가 본다고. 그 팩트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의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아이돌의 팩트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뭘 봐요 지금. 몇 개의 워딩만 볼 거라 몇 개의 그 타이틀만 볼 거라고. 50억을 넘게 정산받는 아이돌 그 내용이 정말로 큰 것도 아니다. 근데 저 장소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사람들은 그걸 인식할 거란 말이지.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유진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제는 듣기가 싫어요. 이유가 뭐야? 유진스 팬들이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유진스 팬들이 하는 워딩이 뭐예요? 민희진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민희진 대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민희진 대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 봐요. 민희진 씨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을 만들었다. 내가 저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내가 저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바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아닌 거야. 민희진 씨가 원하는 대로 이때까지 관리했던 그대로 그 방향대로 나갈 사람인 거지. 이걸 뭐라 그래요? 인형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유진스 팬들이 민희진 씨를 도우면서 그걸 아이들의 이미지에 고스란히 피고 있어요. 아이돌은 50억을 넘게 벌 수 있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붙을 수 있는 상품이고 이러는데 지금 민희진 씨가 말하고 있는 모든 워딩이 유진스를 챙긴다가 아니잖아. 유진스를 챙긴다가 아니라고 분리돼 있어. 지금 유진스를 위하는 목소리가 없어.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유진스를 위하는 영상들을 찍어가고 있죠. 3분의 제작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이게 바이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안 하잖아. 근데 이걸 해. 위하는 건 없고 민희진 씨를 막 해. 민희진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희진 씨는 우산인 거야. 아이돌은 민희진 씨의 우산에 씌워져 있어야지만 존립의 가치가 있는 아이돌인 거고.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 사안이 자꾸. 저 유진스 팬들 결정을 하세요. 유진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거냐고. 이제 국회에서 국감이 나오고 나면 저보고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돌변할 거래. 어떻게 돌변할까요? 유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정도가 유진스 내용을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유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장소가 어디냐를 볼 거라고.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걸 보는 사람들이 유진스가 와서 지금 무엇을 문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느냐를 볼 거라고. 이게 어떤 이미지를 유진스한테 입혀가겠냐는 거죠. 하이브가 나쁜 회사고 하이브에 뭐 작전이 있고 뭘 했어. 그 이미지가 지금 유진스한테 지금 입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민희진 씨 쪽에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이미지가 지금 유진스한테 입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희진 씨는 자기는 여기서 못 물러나겠대. 그러면 캐비넷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재판에 들어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민희진 씨 대단한 사람인 거 알겠어. 민희진 씨가 프로듀서로 대단한 사람인 걸 알겠어. 그래서 그 대단한 민희진 씨가 없으면 유진스는 망하는 거야. 그러면 우산이잖아. 우산 속에 있는 아이돌인 거잖아. 팬들이 지금 저 유진스의 가치를 딱 그 정도로 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진스의 음악이 뭔 의미가 있어? 저 민희진 씨가 없으면 다 깨지는 그 음악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의 팬인지를 정하세요. 유진스 팬이나 유진스 부모님들이 저 민희진 씨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 이렇게 가지 맙시다. 저기서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자존심 상하시는 거 다 알겠는데 우리 같이 그냥 하고 그러고 나서 하이브 떠나서 그때 가서 하도 되잖아요. 이러고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중재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하이브랑 갈라서는 것만 했어. 그걸 왜 어른들이 도왔느냐고 저 같은 사람이 열받은 거고. 업계 관계자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 계약 기간이 걸려있고 저 지금 말하는 유진스 애들은 그냥 상품으로서만 존재하는구나.
그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힘을 어떻게 실어줘요?